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볼 텐데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기관의 경우에는 5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한 종목, 업종 두 개를 꼽으라면 게임 업종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이죠. 뭐 게임 업종도 원래 좋았던 두 종목 정도, 데브시스터즈, 그다음에 뭐 또 하나는 크래프톤 두 종목 정도가 원래 견조했고 넷마블이 갑자기 나 혼자만 레벨업이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와서 또 신고가에 들어오는 모습. 근데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도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실적이 좋아졌나? 1분기 실적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처참했죠. 그런데 이들 종목이 올라온 근거도 악재의 정점이 지났구나라는 판단에 그다음에 이제 게임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뭐 개발자 뽑는 것도 방만하게 뽑고 사람 뽑아서 연봉 많이 주고 뭐 개발 되든 안 되든 막 계속 뭔가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2년째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도 마른 걸레 쥐어짜기 시작한 거죠. 네. 비용 통제하고 사람 자르고 지금 뭐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H소프트나 뭐 상장사는 아닌데 그 옆에 있는 게임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일도 아닙니다.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삭막하게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이제 회사 헤게모니 잡고 있던 사람들 다 잘라내고 지금 새로운 그 CEO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 석유화학 업종 마찬가지죠. 1분기 실적 보잘것없죠. 여전히 뭐 개선 안 되고 있는 양상이고 개선의 씨앗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핵심 포인트는 여기도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유럽에서 너무 낡은 그런 크래커들은 아예 폐쇄가 됐고요. 그러니까 멈춘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동 멈추고 보수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동 멈추고 보수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아예 폐쇄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볼 포인트는 국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지금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타이탄 법인 판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울산, 대산, 그다음에 뭐 여천 이렇게 3군데 큰 석유화학 단지들이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NCC가 있는 그 나프타 분해 설비들이 있는데 자 이런 설비들을 어떤 식으로 구조 조정하느냐? 지금 3개사가 여기 다 나눠서 들어가 있거든요. 참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별로 나눠 갖자. 뭐 여천은 누가 가져가고 대산은 누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 조정해서 그래서 시설 접을 거 접고 네.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더 크게 가자 이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구조 조정하고 사람 자르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과거 이제 차화정 시대를 누렸던 중국의 랠리 이런 거에는 전혀 부응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미 로컬을 워낙 높여놨기 때문에 여기엔 부응할 수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구조 조정과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간다면 PB 0.2배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최소한 PB 한 0.5배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도출 과정이 좀 길었지만 여전히 반등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반등 수준을 넘어서 추세 전환으로 가려면 뭔가 하나 잡아야죠. 신사업을 제대로 된 걸 하나 잡던지 아니면 어떤 말씀드렸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현금도 좀 확보되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든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 석유화학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유니드 같은 중국의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실적이 꾸준하게 늘었던 종목 뭐 지난주부터 신고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석유화학 업종도 지금 다 똑같은 흐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뭐 효성그룹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중국 상황과 상관없이 견조하게 버텼던 종목은 이미 주가가 올랐고요. 그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뭐 PB 0.2배라고 하는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뭐 한 중간 바닥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오늘도 원픽 섹터 역시도 화학 섹터에서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중국의 이구환신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뭐 효성 TNC의 그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스판덱스인데 스판덱스가 생각보다 범위가 좀 넓죠. 뭐 섬유 산업에도 많이 쓰일 수 있고 뭐 타이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 용도로도 그다음에 기본 B2C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도 실제로 스판덱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효성 TNC 같은 경우가
생산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여러 공장에 생산해서 중국의 생산과 상관없이 지역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2분기가 원래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비수기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던 것인데 그러면 성수기에는 당연히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환율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이 종목은 굉장히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PR이 지금 10배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주가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 좀 성장 부분을 고려해서 2분기 적어도 3분기까지는 실적이 원활하게 올라간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저는 목표 주가를 과거 밸류에이션의 평균 정도의 수준까지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매수는 뭐 현재 가격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최근 종목의 특성상 아무래도 조정받을 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PR 관점에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15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18배 수준인 48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하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래를 분출하면서 급등했던 가격대가 30만 원대 후반, 뭐 38만 원, 뭐 이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을 뭐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탈한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픽 종목 효성 TNC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제약 바이오 섹터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H칩에 충격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렇죠. 투심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전반이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HLB를 통해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 한번 좀 붕괴된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쪽에서 나온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에 이제 아스코가 진행이 되죠. 그와 관련돼서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모멘텀 자체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많은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그 물량들을 많이들 받아내는 모습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LB 사태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에 진입을 했다, 3상에 진입을 했다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굉장히 꺼려 했었죠. 하지만 최근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HLB 사태가 좀 있긴 했지만 네. 그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가지고 오신 종목은 예전에 레고캠 바이오였고 지금은 리가캠 바이오로 사명이 변경된 종목입니다. ADC 쪽에서는 꽤 잘 나가는 종목이죠. 그죠. ADC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제 쪽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고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라든지 몇몇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주가의 조정이 꽤나 깊게 나왔습니다. 깊다라기보단 기간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했었던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당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뭐 두 차례, 세 차례 인하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제약바이오가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업종군들도 좀 있죠.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 않았던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입장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조정을 꽤나 받았어요. 거의 네. 2달 정도 받은 상황인데 제 생각에 밀릴 거였으면 벌써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가 69,400원인데 69,400원 이하에서 접근,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